글쎄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설마 했던 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총선 공천장엔 이재명 대표 직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오늘 입장문, 그러니까 사퇴를 거부한 것과 맞물리면 정말 옥중공천 되는 겁니까? 자, 물론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여부는 이제 영장 70장 거쳐봐야겠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 했으면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말 따라 지금 들어가서 이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공천장에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장에 나가는데 본인은 일단 구속돼 있고 안에 있고 서울구치소에 아마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인 서울구치소 뭐 이렇게 나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딴 거 아닙니다. 뭐 민주화 운동에서 정권의 그 독재는 탄압받아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서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대표에게 공천장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찍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제1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인가요?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데 당대표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 당대표가 낸 공천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 말씀 전제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 지금 이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 그거잖아요. 들어가 있어도 공천장을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발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민주당이 전통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정말 이 많은 출마자들이 이런 공천장을 들고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예.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당대표 고리 상황에서 다른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한 사람이 공천장을 줘야겠죠. 이건 오직 뭐냐 하면 국회가 뭐라 하건 국민이 뭐라 하건 간에 그냥 자기들만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과 3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 본인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국민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약속에 따라서 가결표 던진 겁니다. 그걸 지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을 믿어야 됩니까? 3개월 전에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저께 말을 믿어야 되나요? 도대체 자기도 말을 헷갈리면서 그걸 찍은 사람에게 그냥 국민들에게 쭉 전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오늘 오후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가결 이후 첫 입장문입니다. 이번 부분도 좀 장문의 글을 썼고요. 그러니까 그제 셀프 부결 요구라는 표현을 썼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메시지 전했던 장문 1900자가 넘는 입장문에 의해서 뭐 기력을 좀 회복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 사퇴 없다. 그리고 앞서 정청래 의원 친명계 가까운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공천장은 이재명 대표 도장이 찍힐 거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1차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모 언론사 논설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 기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비명계에서는 옥중공천을 진심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월 15일과 9월 19일에 예. 공판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공판이냐면은 대장동 공판이거든요. 예. 그때 유동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뗐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문지상을 아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이 단식으로 연기가 됐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범죄 혐의가 적어도 쌍방울과 백현동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이에요. 법원에 의해서 소명됐다는 뜻인데 예.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민주당이 검찰 독재 운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표인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 혐의가 어떤 거냐면 민주당 당원을 찾아보면 뇌물죄는 대표적인 민주당 당원상의 부정부패 비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공천할 것인가.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10월, 11월 해가지고 재판이 막 진행되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쏙 들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현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좀 제가 미뤄 짐작해봐도 이 모든 건 검찰의 탄압 혹은 비명계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합을 해서 본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본인은 굴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뭐 구속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옥중 공천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투쟁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다 얘기하신 패널 분들이 다 얘기는 참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히 이것은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혐의고 그 오래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저질러진 범죄고 민주당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저질러진 어떤 문제 때문에 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대선 직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하고 하면서부터 사실은 예상돼 왔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조금 뒤집어서 뛰어넘어서 이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까 정익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렇게죠.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돼야 되는데 예. 당원을 바꿨잖아요. 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거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다 예상한 거예요. 지금 보면 돌이켜 보면 단식 시작부터 해서. 그렇죠. 단식도 그렇고 단식도 우리가 알지만 이미 9월 18일, 19일쯤 영장을 청구해야 21일,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8월 31일 날 단식을 단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상식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봐야 상황이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시심사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가 될 때까지도 단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녹색병원 현장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녹색병원인데요. 지금 5시 50분이고 뭐 원래 예고된 바 예정대로라면 민주당의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저 녹색병원을 직접 찾아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단식 만료를 요청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실제로 몇몇 최고위원들이 지금 도착 직전이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최고위원들이 녹색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위에서조차 단식을 만료하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오전에 단식 중단을 중진들이 찾아서 요청했고 당무위도 나섰다. 네. 근데 좀 예상컨대 2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시심사가 열리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단식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좀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단식을 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고 당에서도 당무위에서 정식적으로 중단 요청을 의결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했던 그 동기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이런 사법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분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투쟁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특히 당시에 그 내각에 대해서 뭐 개각을 한다든지 쇄신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단식의 조건으로 걸려 있었던 것이지 본인의 어떤 이런 법적 절차와는 단식이 연동돼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책이라든지 폭정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풀 의사나 의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26일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과연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 건강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들도 찾아가서 대표를 좀 만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스스로 단식을 풀 의지는 없을 것으로 일단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전인가요? 오늘 오전에 그 일부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아마 이 보궐선거 강서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강서구 주변지 지역구인 뭐 진성준, 강선우,
한정희 의원들이 있고 이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과 맞붙게 될 경찰 출신의 김고은 이분도 오늘 손을 잡고 아마 얘기를 나눴는데 글쎄요. 아마 예상컨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영장 심사 전까지도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가 현실로 옥중공천자 얘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장성철 소장의 주장을 인용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병상으로 찾아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도록 건의했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사실 무근이며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정정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에 알려드리겠습니다.